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관련 수사를 극력 반대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내막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달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의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등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이 2조 원대의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합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추미애 법무장관이 해체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배후, 전주라고 그러는데 물주인데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한 친노무현 인사한테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고요. 그 친노 인사가 감사로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서 300억 원 정도를 유치하려고 시도했다는 증언이 19일 날 나왔습니다. 현 정권에서 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분이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또 김 전 회장하고 메리츠 투자증권 출신 A씨가 2018년 3월 달에 라임 관련 자금하고 또 뭐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의 한 운수업체도 인수를 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사람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모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운수업체 자금 161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김 전 회장하고 A씨는 도피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김 전 회장하고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은 광주 출신이고요. 동갑내기입니다. 또 A씨 역시 광주 출신이고 김 전 행정관하고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의 깊은 그 교분, 친분을 자랑했고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청와대의 핵심 인사하고 전화를 하면서 형형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또 고향 친구인 김정 행정관을 내가 청와대에 꽂았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검찰은 이런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 전 행정관이 기업 인수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겁니다. 심지어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대한 검사 충원 요청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뉴스 조객입니다. 이 뉴스 조객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린 코너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날 추미애는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 조객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합수단을 왜 해체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청와대와의 개입설 등이 불거지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서둘러 봉합 조치를 했고 이걸 위해서 합수단까지 해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합수단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라진 수사까지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이고 더 깊은 청와대 실세까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니까 특별히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는데요. 그 정도 인물들이 많이 개입된 것들이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를 막는 사이에 라임 사태 공무원들은 도피를 했습니다. 아마도 밀항을 통해서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씨는 잠적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가 굳이 출금을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첩보등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민주당도 파악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천까지 준 내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범죄가 문재인 정권 핵심부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도 이 라임펀드와하고 관련된 회사 투자에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범동은 한 투자자하고 대화해서 어쨌든 권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 라임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나눠 갖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진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강력하게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나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추미애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광욱과 이광철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공직 시한일인 16일 날 청와대를 그만뒀죠. 과연 진중권의 말이 맞을까요? 맞다면 정말 청와대 핵심까지 깊이 관여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